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3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종합편성 채널들이 5.18 진상을 왜곡하며 폄훼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종편들이 근거도 없이 북한 특수부대가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계열의 종편 채널인 채널A는 15일 시사 프로그램 김광현의 탐탕평평에서 5.18 당시 북한군으로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탈북 인사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 종편 채널 TV조선도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광주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시민군이 아닌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라는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왜곡해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는 것으로 전파의 공공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왜곡 폄훼는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5.18을 맞이해 개최한 광주 민주항쟁 기념 사진전 게시물 위에 5.18 광주 봉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상황에 대한 김일성의 발언이라는 제목이 적힌 글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또 성신여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포스터 및 대자보를 불허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5.18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난해 12월 5.18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이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 씨는 당시 5.18은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명목서열 2위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북 중인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자문역을 면담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영남 위원장이 만수대의 사당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이지마 이사오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면담 자리에 북일 대화의 실무 책임자인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가 배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일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식민지 배상을 포함한 북일 국교 정상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마의 북한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흥레이 대변인은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이러한 접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용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는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며 대북 공조를 해친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의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본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면서 예견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형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훈련식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며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5.18 기념식을 주관한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제창됐습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철수 때 북한으로부터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기업인 방북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받고도 이를 비공개에 붙여 논란입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5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철수할 때 공단 관계자의 출입과 물자 반출 등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며 날짜까지 제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물자 반출 허용을 제의했던 사실이 공개되자 통일부도 뒤늦게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성계의 원로인 박영숙 재단법인 산림이사장이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일산국립암센터에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에 투신해왔던 고인은 1987년 평민당에 입당, 13대 국회의원과 평민당 부총재,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부문화 확산을 이끈 백인 기부 릴레이를 주도하는 등 기부 문화의 전도사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초 설립된 안철수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지만 암투병 탓에 사임했으며 약 9개월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17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